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끝이 저리고 무릎이 뻣뻣해서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값비싼 보충제 없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된 임상 결과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단 몇 주 안에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손저림과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 일상 속 자유를 되찾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끝이 얼얼하게 저리고 컵을 주기 전 몇 분 동안 손가락을 주무르며 감각을 깨워야 하고, 집안 계단을 내려올 때 다리에 순간적으로 풀리며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나이와 함께 진행되는 콜라겐 감소로 인해 관절과 근육, 인대, 힘줄, 피부에 이르는 결합 조직의 지지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콜라겐은 관절 연골 표면을 매끈하게 유지하고 충격을 분산시키며 근육과 인대가 탄력 있게 수축, 이완하도록 돕는 섬유성 그물과도 같은 단백질로서, 이 그물이 성그러지면 관절 사이의 마찰이 커지고 미세한 균열과 염증이 누적되어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통증과 불안정이 나타난다. 50대를 지나면 신체는 해마다 대략 1% 안팎의 콜라겐을 잃기 시작하고, 70대에 이르면 유연성과 근력의 체감 저하가 누적되어 의자에서 일어설 때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짧은 거리를 걸어도 발목과 무릎이 무겁게 느껴지는 등 기능 저하가 분명해진다. 밤에는 손저림과 수심 때문에 깊은 수면이 끊기고, 아침에는 관절 강직으로 몸을 풀기 전까지 움직임이 둔해지며, 낮에는 장보거나 손줄을 안 어울리는 평범한 활동조차 계획적으로 쉬어가야 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커진다. 생리학적으로는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콜라겐 섬유를 분해하는 효소 신호가 우세해지고, 연골과 힘줄의 미세 손상이 복구 속도를 앞지르며 축적된다. 이때 혈류가 떨어지는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는 관절 주위 조직의 영양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아침 강직이 더 뚜렷해지고, 활동량 감소로 근육은 더 빠르게 위축되어 관절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정서적으로도 반복되는 통증과 무력감은 자신감 저하, 외출 기피, 사회적 활동 축소로 이어져 삶의 질을 낮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연령 관련 콜라겐 대사의 변화가 일상 기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첫 단계는 자신의 증상 지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아침 강직이 지속되는 시간과 강도, 손저림의 빈도와 유발 상황, 계단 오르내림이나 쪼그려 앉기 같은 체중 부하 동작에서의 불안정, 수면의 질과 피로 회복 정도를 기록하면 통증과 기능 저하가 어느 시간대와 행동에서 심해지는지 패턴이 보인다. 이 과정은 단지 불편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에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조직 재생 여건을 되살리는 생활 루틴과 식이 전력을 맞춤화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다시 말해, 현재 느끼는 손저림과 다리 약화, 무릎의 뻣뻣함, 계단에서의 흔들림은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며, 연령과 함께 진행된 결합 조직의 약화를 되돌리려면 무엇이 악순환을 피우고 무엇이 회복을 돕는지를 구분하여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재구성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60대 이후 손저림과 다리 약화, 관절 통증이 심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법은 값비싼 보충제다. 텔레비전 광고나 인터넷 홍보에서는 기적의 캡슐, 몇 주 만에 관절을 새것처럼 회복시킨다는 화려한 문구가 넘쳐나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통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콜라겐 분말이나 캡슐을 꾸준히 구입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기대한 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체내에서 흡수율이 낮거나 분해 과정에서 콜라겐으로 재합성되지 못하고 단순한 아미노산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환자는 지난 몇 년 동안 보충제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손끝이 저리고 무릎이 뻣뻣해서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비용 대비 효과가 미약한데도 많은 노년층이 계속 보충제를 찾는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막연한 불안과 광고의 과장된 약속 때문이다. 더구나 일상에서 식습관 점검이나 생활 루틴 조정 없이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회복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의학적으로도 비타민이나 단백질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고 효소와 항산화 물질이 함께 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하지만 광고는 이러한 과학적 사실보다 빠른 효과, 즉각적인 회복을 내세워 사람들을 현혹한다. 결국 많은 이들이 한 해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약통에 쏟아붓고 실제로는 관절 건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허무한 경험을 반복한다. 이러한 잘못된 접근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정신적 좌절감을 낳아 나는 이제 회복할 수 없다는 체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쏟아붓는 잘못된 습관을 끊고 진정으로 체내 콜라겐 대사를 돕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다. 해마다 콜라겐을 잃어가며 관절이 점점 더 뻣뻣해지고 근육이 힘을 잃는 현실 속에서 진짜 해결책은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인체는 원래 스스로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만 그 과정이 나이가 들수록 둔화되고 방해 요소가 많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 자연스러운 합성을 자극하고 이미 남아있는 콜라겐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하는 데 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안토시아닌과 같은 식물성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속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콜라겐 섬유를 만드는 동시에 활성산소로부터 기존 조직을 지켜낸다. 또한 파파인이나 브로멜라인 같은 효소는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여 결합 조직 복구에 필요한 작은 단위로 전환시켜 재생 속도를 높인다. 이런 성분들은 대부분 자연 그대로의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신선한 상태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가장 높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진통제처럼 일시적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에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관절을 회복하고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을 되찾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열대과일은 무릎 통증을 눈에 띄게 줄여주었고 또 다른 베리류는 다리 순환을 개선해 걸을 때의 안정감을 높였다. 무엇보다 이들 식품은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보충제보다 훨씬 저렴해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준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통이 아니라 더 현명한 식탁이며 올바른 과일과 채소를 고르는 습관이야말로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다시 일깨우는 열쇠라 할 수 있다. 암라라고 불리는 인디안 구스베리는 오랜 세월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젊음을 지키는 열매로 알려져 왔으며 현대 과학 연구 또한 그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작은 녹색 과일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을 통해 그 비타민이 체내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돕는다. 중요한 점은 단지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분해되는 기존의 콜라겐까지 보호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절에 만성 염증이 쌓이면 콜라겐 섬유가 빠르게 손상되는데 암라는 이러한 파괴 과정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결합 조직을 재건한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12주 동안 매일 암라를 섭취한 노인들은 무릎 통증이 40% 이상 감소했고 피부 생검에서도 콜라겐 밀도가 24%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가르는 진통 효과가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이는 수준의 구조적 회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정기적으로 암라를 섭취한 사람들은 다리 근력이 강화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더 안정되며 계단을 오를 때 흔들림 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등 일상의적인 동작에서 확연한 변화를 경험했다. 섭취 방법도 다양하다. 신선한 암라를 주스로 짜 마시거나 농축 주스 한 스푼을 물에 희석해 마시고 가루 형태를 스무디나 따뜻한 차에 섞어 먹어도 좋다. 따뜻한 물에 암라 가루와 레몬, 꿀을 더하면 강력한 강장제로 작용한다. 다른 보충제와 달리 암라는 문제의 뿌리에 직접 작용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해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콜라겐 보충에 가장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임을 보여준다.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로 대표되는 붉고 짙은 빛깔의 베리류는 60대 이후 관절과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일들은 비타민C와 엘라그산, 그리고 풍부한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염증 반응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고 콜라겐 분해 과정을 늦춘다. 딸기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완전한 무기고와도 같아서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염증을 30% 이상 감소시킨 임상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피부 탄력을 높이고 관절 조직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일상적인 동작을 한층 더 편안하게 만든다. 블루베리는 기억력 향상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관절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블루베리의 진한 색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은 손상된 연골과 힘줄의 복구 신호를 활성화하고 혈류 개선을 통해 영양소와 산소를 관절과 근육에 더 많이 공급하여 회복을 가속화한다. 불과 2주 동안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관절 운동성을 38%나 향상시킨 연구 결과는 그 강력한 잠재력을 증명한다. 블랙베리는 콜라겐을 보호하고 재건하는 능력에 더해 필수 미네랄인 망간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신체가 새로운 결합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하루에 한 줌의 신선한 블랙베리만으로도 무릎의 뻣뻣함이 줄고 발목이 가벼워지는 체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듯 베리류는 단지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관절염증의 근본 원인을 다스리며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조직을 안에서부터 복구하는 강력한 방패이자 치료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적합하다. 결국 이 세 가지 베리류를 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은 관절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움직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과일 가운데에서도 구이포, 즉 구아바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C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흔히 오렌지가 비타민C의 대표라고 알려져 있지만 구아바 한 개에는 오렌지보다 4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 단 한 번 섭취만으로도 성인이 하루 필요량의 2배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 이는 관절과 근육, 인대의 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구아바에는 리코펜과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나이가 들며 관절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이미 남아있는 콜라겐이 빠르게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6주 동안 매일 구아바를 섭취한 사람들은 관절염증 수치가 현저히 줄었고 피부 탄력도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단순히 관절 통증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결합 조직을 안에서부터 강화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구아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껍질에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다량 들어있어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과처럼 썰어 생으로 먹거나 키위와 파파야 같은 다른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섭취할 수 있으며 잘 익었을 때는 새콤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먹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무엇보다 구아바는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부담이 없다. 나이가 들며 느껴지는 손저림, 무릎의 뻣뻣함, 다리의 약화는
구아바와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으며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된다. 결국 구아바는 단순한 열대 과일이 아니라 노년의 관절과 피부, 그리고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열쇠라 할 수 있다. 파파야와 한국무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관절과 결합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먼저 파파야는 부드럽고 달콤한 주황빛 과육 속에 파파인이라는 특별한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 효소는 길고 복잡한 단백질 사슬을 작은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하여 신체가 새로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파파야는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 C를 제공하여 관절 연골과 인대가 다시 탄력과 매끄러움을 되찾도록 원료를 공급한다. 실제 연구에서도 단 2주 동안 파파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무릎 뻣뻣함과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 유연성이 뚜렷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육뿐 아니라 씨앗에도 파파인과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염증을 가라앉히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 파파야는 완전히 익었을 때 아침이나 가벼운 산책 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레몬즙을 곁들이면 비타민C 효과가 배가 된다. 이어서 한국무는 오랜 세월 동안 한식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어 온 뿌리채소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건강 비결로 알려져 왔다. 한국무에는 비타민C, 글루코시놀레이트,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며 특히 자유라디칼을 제거해 콜라겐 파괴를 억제하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있다. 실제 인구조사 연구에서도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관절 질환 발생률이 뚜렷하게 낮게 나타났다. 무는 날로 먹으면 아삭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고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부드럽게 익어 영양이 잘 흡수되며 김치로 발효시키면 유산균과 결합해 항염 효과와 소화 개선 효과가 더해진다. 이처럼 파파야와 한국무는 각각 효소와 항산화 성분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공통적으로 신체가 스스로 콜라겐을 합성하고 염증을 줄이는 환경을 제공한다. 두 식품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습관은 관절 건강을 강화하고 노년기에도 활기찬 움직임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파인애플은 관절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른 체감 효과를 주는 마지막 열쇠와도 같은 과일이다. 이 열대 과일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관절을 뻣뻣하고 아프게 만드는 염증 반응을 직접 완화시키고 동시에 단백질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콜라겐 재생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한다. 게다가 파인애플 자체가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염증 감소와 콜라겐 합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조합을 형성한다. 실제로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단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손저림이 줄어들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가벼워지는 체감을 보고하였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을 주지 않아도 되고 산책할 때 발걸음이 덜 무겁게 느껴지는 변화는 단순한 위약 효과가 아니라 실제적인 생리학적 회복의 신호이다. 무엇보다 파인애플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다. 아침에 신선한 파인애플을 잘라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면 밤새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 모드에 들어간 몸에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 단기간의 효과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장기간의 섭취로 관절과 근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결국 아침마다 손가락을 주무르며 저림을 풀어야 했던 불편, 무릎이 뻣뻣해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흔들리던 불안정함은 파인애플을 비롯한 자연의 선물로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이 8가지 과일과 채소는 값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되살린다.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작은 습관이 삶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노년기에도 독립성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